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 날씨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미친 것 같아.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날씨도 미쳤나? 뭐 갑자기 날씨가... 막 돌풍하고 막 비가 오더니 갑자기 해가 나면서 반짝해지고. 지금 은행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온 동네 지금 보도블록에 다 은행나무 잎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차에도 엄청 뭐 그리고 떨어졌겠네. 제가 그 길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는데 우산이 뒤집어졌어. 의미가 없지. 우산 쓰는 게. 이러면 어떡하지? 이제 말세가 오는 건가? 그럴 때는 본몸이 난심에 튼튼한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 우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산 한 50개쯤이니까 풀어볼까? 네,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구독 한 50개 이상 눌러주시면 그 우산을 50개 이상 맞춰서 여러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기 집 주소하고 이름 이런 거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우산을 배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그 뭐 댓글로 공개적으로 우리 집이 어디고 이름이 뭐다라고 남겨주실 분 남겨주시고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DM 주시면은 그걸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지금 전청조가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청조가 지금 구속됐어요. 그러니까요. 구속된 지 며칠 됐죠? 구속된 지 며칠 됐죠. 지난주에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됐어. 피해자가 너무 많이 이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구속으로 스스로 갈 수밖에.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한 2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게 그러면 26억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법, 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총액이 26억이더라도 두당 5억 이상을 쳐먹어야 돼. 두당 5억 이상을 꼭 쳐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피해 금액을 계산해요. 그런데 피해자 별로 피해 금액을 계산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해 금액을 한꺼번에 그냥 몽창 다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도 있죠. 몰아놓고 기망을 했다던가. 예외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사기죄는 각각의 피해자별로 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법상 5억이 넘어가려면은 각 죄 하나당 5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한 명당 5억이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냥 원래 사기를 친 놈이야.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어떻게 됐든 얘는 원래부터 하나의 범죄 의사에 의해서 한 방에 싸그리 해먹으려고 했다. 라고 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총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상적이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시지. 네가 시켜봐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몰아놓고 거짓말을 한 방에 때려 부었다던가. 그지? 돈을 받는데 여러 명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한 명에 입금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던가. 뭐 이런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을 만한 명확한 범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 명한테 뭐 1억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5억 이상이면은 특정법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피해 금액이 26억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최신식이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서울구치소도 자주 가고요. 저는 남부구치소 교정위원이고요. 서울 동부구치소도 가고요. 여러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구치소들도 가는데 동부는 호텔이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의정부구치소 이런 데 가면 막 눈물 납니다. 의정부구치소도 안 좋아요. 거기도 오래됐어요. 눈물 나요. 아마 난방이나 냉방 이런 것도 잘 안 돼가지고 지내기가 이제 동부구치소만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동부구치소는 따뜻할걸 겨울에도? 그러니까 단열 이제 얼마나 잘 되겠어. 아파트야 아파트. 그러니까 왜? 기분 나빠? 아니 당신이 지금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하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사형수들을 지금 못 죽여가지고 다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금 그런 호텔 같은 그 방에서 지금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제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해도 그거 하기 전부터 안 주겠어요.
그랬나? 네.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간에 그 입장이 바뀐 건가? 97년, 네, 97년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97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럼 우리가 한 15살 때나? 네, 27년 정도 네. 사형 집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형수들이 그렇지. 사형을 당하지 않고 늙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지는 지금 어이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는 도중에 힘들어가지고 병 걸려서 죽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조경인 변호사님이 16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형제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견이 없었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난 병신으로 하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전청료 사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 의문점들 관련해서 오늘 한번 종지부를 찍어보려고 영상을 다시 한번 켰어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자극적이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네. 그 성전환과 임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이건 처음에 분명히 여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여자인 줄 알았대요. 중간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다 라는 걸 알았다고 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다 라고 과연 남현이가 속고 있었을까? 이게 사실 우리 범죄심리학 하시는 이수정 교수님 이런 분들 얘기로는 남현희 씨가 출산을 해본 40대 여성인데 그러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그 임신 테스트기 이를 여러 개 사용해 가지고 임신 테스트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임신으로 떴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양성 2줄이 나오는 그런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답니다. 분명히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2줄이 나온 것을 남현이가 확인하고 임신 사실인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많은 여론과 그 언론에서 이 속았을 리가 있냐, 속지 않았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한번 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남현희 씨의 진술에 따르면 유명인이잖아. 얼굴 알아볼 거란 말이야. 함부로 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네. 네,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기에 의존했다. 어쩔 수 없었다. 임신 테스트기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직접 내가 산 걸 가지고 확인을 해봤으면. 근데 속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임신 테스트기가 가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또 남현희 씨는 그래요. 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가면 또 약국에서 또 헛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퍼지니까. 아니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는 전통적으로 의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럴 듯하네요. 네, 그거 설득 당한 거야? 그럴 듯합니다. 그럼 조민근 변호사님의 결론은 뭐예요? 이게 임신했다고 진짜 속고 있었을까? 아니, 그건 실제로 뭐 생리혈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뭐 하혈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행한 사기죄의 공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내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보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나는 정말 임신이라고 믿었다 라고 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기죄는 항상 그 사람의 진술을 진실하게 믿었는가가 중요한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내가 하는 진술의 신빙성, 내가 믿었느냐,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느냐, 이게 딱 돈을 편취한 그 코어에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남현희 씨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 전달체보다 좀 더 고의성이 높은 쪽에 있다. 그래서 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결론을 내주자고 한번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 네가 뭐 다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추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팩트 체크를 해야지 추측을 해가지고 뭐 효용이 있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남현 씨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
전총조랑 모든 거를 입을 맞추고 이 임신 테스트기도 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이거 생리혈이 있는데 이거 뭐냐 하혈일 수 있다. 이런 위로를 받도록 하자. 내가 좀 만들어 놓은 증거다. 라고 하면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지 같이 공범으로. 그러면 만든 게 아니면 사기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라면이의 진술이 일응 진실하다고 했을 때 사기죄는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내 말은 이거 가지고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아, 라면이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뭐야 연결이 됐잖아요. 진술이 이거 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지. 그리고 조민근 변호사님 말로는 라면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네. 아 그렇게 해요. 알았어요. 괜찮겠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충분히 알았을 수 있다. 미필적이나마 이 정도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전달책이면 무조건 감옥 간다. 오케이. 오늘 한번 조민근 변호사님 결론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벤틀리 차량 관련해가지고 벤틀리 차량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대가 없이 현금으로 그냥 꽂아받고 샀어. 그리고 이거를 라면이 명의로 이전해주고 선물을 줬단 말이야. 야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게 일단은 팩트가 뭐냐면 이게 사기죄 공범 아니고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서 봤는데 명의가 라면이 거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살 때 전액 현금으로 전총조가 현금으로 주고 샀다 그러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뭐 이 전총조 씨가 얘기하는 대로 내지는 라면 씨가 얘기하는 대로 전총조가 재벌 3세라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든지 선물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래? 줘? 하나 줘? 해줄 수 있어? 벤틀리? 벤틀리 원해? 너 재벌 3세야? 넘어가고요. 네. 그랬는데 네. 받을 수 있다. 이게 남현 씨가 일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나는 전총조가 정말로 재벌 3세인 줄 알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전총조가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 선물로 주는 것에 아무런 그 의심을 안 했다라는 거에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전총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다 라는 것들이 나오는 순간 사실 남현이가 벤틀리를 받았거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명품 선물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수익금을 소비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바뀔 거냐 결국은 남현이 씨하고 전총조 씨하고 그동안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내지는 뭐 투자를 뭘 했는지 이런 각종의 개인정보가 뜨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벤틀리를 사줬다는 사유만으로는 남현이가 속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그쵸. 지금 남현이는 재벌 3세인 걸로 굳게 믿었다라고 만약에 내가 조민근 변호사님을 해가지고 한 2억을 삥땅 쳐갔다? 너는 그럴 수 있는 놈이지. 우리 피디님한테 2억 원짜리 차를 사줬어. 너는 그렇지 않은 놈이야. 사줬어. 너는 삥땅 치는 놈이야. 네가 뭔데 날 자꾸 판단해. 꼼꼼히 판단해 아주 사사건건. 이거는 꼼꼼히 얘기 안 한다더니. 그래. 사줬어. 그러면 본인 나만 고소할 것 같아요? 피디님도 같이 고소할 것 같아요? 당연히 피디님도 같이 고소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 고소해야만 하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범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기죄 공동정범일 수도 있겠지만 방조범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기죄와 관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피디님을 실제로 남자 대 남자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 송진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청조가 사기를 쳤잖아요. 네네. 남현이는 범죄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전청조하고 남현이를 공동정범으로 고소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런 이제 남현이를 같이 피의자로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해놓은 경우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남현이를 피의자로 돌려서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져보다가 그렇지. 뭐가 나오면 했겠지. 그렇죠. 근데 울고 불고 저는 몰랐고 그냥 재벌인 줄 알았고 선물만 받았고 저도 편취 당했고라고 얘기하면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저는 정말로 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뉴스가 딱 떠가지고 남현이가 재혼을 한다. 재혼 상대는 15살 연하의 재벌 3세. 자세한 내용은 결혼 직전에 알리겠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근데 쟤는 재벌이 맞다. 두 번째 만났는데 거절할 수 없는 사업상 제안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죠. 그렇지. 굉장히 특이하죠. 이거는 그렇지.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남현이도 동의를 하고 기사가 나온 걸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어그러졌지만 이게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같이 뭔가 공모를 했다는 그런 의심이 들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서 이 전총조가 남현이를 만났을 때 전총조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실명을 사용했는지. 네. 맞나요? 일단은 뭐 가명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에 쫙 쳐보면 금방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이다 보니까 뭐 아버지도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거를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데.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야 이거 이렇게 뻔한데 이걸 몰랐을 리가 있어? 나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들을 다 알고 있음을 토대로 추측하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저걸 왜 몰랐을까라고 추측하는 거는 사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듯이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내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내지는 첫 조사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니 왜 그걸 몰랐어요? 말이 돼요? 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또 속고 있기도 했고 그럴 수 있죠. 어리버리 까고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심하려면 모든 게 의심되는 정황인데 그렇죠.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름 그때 당시에는 의심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벤틀리를 주는데 막 그냥 현금으로 빼다 박아가지고 내 명의로 그다음에 재벌 3세면 벤틀리 15대 살 수 있어 인마. 재벌 3세가 그렇게 유명하면 재벌 3세인지 아닌지 확인은 절차 고쳐야 될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대잖아요. 그걸 확인하면 안 된다잖아. 그래서 믿었다. 사정이 있잖아요. 믿었다. 네.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나는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면은 전총조로부터 남현이가 그 벤틀리랑 명품들 그 선물 받는 거 있죠? 네. 그거 반환 어떻게 받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추징 보면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고. 막말로 남현이가 범죄랑 상관이 없어. 피고인으로 처벌을 안 받았어. 그러면은 사실 뭐 남현이가 그냥 선물 받아보는데 이거 추징 되나요? 남현이한테 소유가 넘어갔으니까 동산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 어떻게 추징을 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난 지금 남현이 내놨잖아. 내놨어. 내놨대? 네. 아니 뭐 차도 압수해가라 그러고. 압수해간 것 뿐이지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준다라는 확인서는 안 썼을 것 같은데. 압수를 해서 내가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내 거면은 나한테 반환해야겠지. 우리가 보통 이의 제출할 때요 경찰에서 소유권 포기서를 진구합니다. 소유권 포기각서를 진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구를 받는. 야 소유권 포기각서 진구하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니? 그거를 뭐 경찰이 비싸다고 소유권 포기각서를 진구 안 하나요? 뭔 상관인가요? 경찰이 뭐 값을 따지나요? 뭐 소유권 포기각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압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슥 들이밉니다. 쓰세요.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소유권 포기각서 썼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 썼을 정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남현이가 지금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나는 싫은데? 라고 했다면 이건 뭔가 꿍꿍이가 달 수 있다. 아니 진짜로 내가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건 줄 알고 명품백을 받고 그걸 자랑하고 내 집에 갖다 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범죄자래. 뺏기는 건 좀 그렇잖아. 난 증여받은 건데 정당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범죄 수익 은닉죄 될까요? 될 수 있죠.
어떻게 돼?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르면 안 될 수 있겠지. 근데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는 진짜 범죄를 같이 한 것에 대한 고의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범죄 수익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지. 저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인해 가지고 취득한 재산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미필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전총조라는 사람으로부터 남현이가 구체성 있게 들은 거나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 변호사님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 쪽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요? 경찰 수사가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 핸드폰을 던져라. 네? 뭐 필요하겠네. 경우에 따라서. 아니, 핸드폰에 지금 뭐 많은 게 들어가 있으면. 핸드폰에 많은 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면 절반은 삽니다. 네. 우리는 우리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사실 의뢰인들께 이렇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못해요, 그런 얘기. 의뢰인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으시면 그냥 가져가서 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뺏겨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기관에 내가 바로 임의로 자유의사에게 제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제출하지 마세요. 이건 맞는 말이니까. 뭐 그거는 그냥 그런 말이죠.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죠. 근데 어쨌든 핸드폰을 탈취당하느냐, 핸드폰을 뺏기지 않느냐는 수사의 진행에 있어서 정말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고,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해는 계속 나는 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청조는 약간 배신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두 사람이 과거에 사실 근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거 중요하죠. 근데 전청조가 남현이를 폭로하고 뭐 남현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청조의 진술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기꾼들은 숨 쉬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구체성이 없다니까. 전청조의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안 믿을 건데 그냥 쟤는 다 안 믿어요. 믿을 게 뭐가 있어? 그럼 남현이를 그럼 예를 들어서 등등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뭔가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야 된다. 아니 사기꾼이 핸드폰을 포렌식 하세요 하고 줬을 리가 없잖아. 그거는 이제 수사관의 능력이죠. 그건 수사관의 능력이죠. 아니 핸드폰이 없는데 무슨 수사관의 능력이야. 남의 거 있잖아, 남의 거. 남현이 거. 남의 거. 남현이 제출했대요? 모르지, 그거.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또 말씀드려야죠. 네. 어쨌든 남현희 씨가 결백하다라고 하면 핸드폰을 주겠죠. 결백한데. 뭐 그렇게는 하는데, 근데 뭐 지워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까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참고인이니까 핸드폰을 뭐 압수하고 이럴 이유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피해자니까 충분히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미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에서 발부받았다. 의미 없어요. 숨길 거 다 숨기고 제출할 내용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뭐 성전환 수술 관련해서 뭐 전청조는 이제 남현이가 뭐 권유했다. 남현이는 전청조가 맞아. 스스로 하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 뭐 너가 가슴이 너무 나와 있어서 남들한테 들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청조 말이니까 또 못 믿습니다. 왠지 알아요? 사기꾼 말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얘 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을 건데? 남현이 야 이거 막 서상nhân 다 거짓말이야. 근데 전청조가 지금부터는 진짜를 얘기할게요. 막 이러면서 질질 짜면서. 얘기하면 진짜. 그럼 전청조를 조사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게 되나? 조사할 필요,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신박한데? 자백해도 거짓말이야. 안 한 거야? 뭐야? 어떻게 아니야, 근데 또 이게 있잖아요. 해석을 하지 말고 듣지 말자. 수사기관은 자백하면 진실이야.
아, 그렇지. 자백하면 진실이야. 자기의 자백, 그럼요. 맞아. 자백은 진실이에요. 인정해야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 어떡하나? 자백 받아야 되는데. 뭐 그 전청조가 남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공범에 대한 자백, 약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그런 때문에 취지인데 사실 남현이 씨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불리해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사기죄를 진행하다 보면 같은 이제 피고인, 공동 피고인이 나 했고 쟤도 같이 했어요 라고 하면은 90% 이상 딸려가서 유죄가 나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 인정하고 받고 하나 더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전청조가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기꾼을 믿을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전청조가 잡히기 전까지 남현이에게 얼마나 사랑 속삭이면서 난 너를 평생 동안 지켜줄게. 내가 파리한테 선생인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랑 고백을 했겠어요. 그렇지. 근데 딱 이제 불리해지니까 남현이 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이거야 이거. 그 낭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로맨스가 부족하다. 로맨스가 필요해. 그러네. 믿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 사기꾼은 로맨스도 없어. 놈인가? 아니, 2로 시작하니까. 2로 시작하니까. 여성분이죠. 여성분. 그것도 뭐, 주민등록증 1로 시작한 것도 있고, 2로 시작하는 거 2개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 그거는 이제 위조한 거겠죠. 하나는 위조한 거겠죠.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여성이라는 거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 희한하게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만큼 지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어. 그지? 근데 있잖아. 관심 많이 빠졌어. 빠졌어? 근데도 이거를 엄청 찍더라고.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자극적이니까. 자극적이니까. 어쨌든 지금 남현희 씨도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청조가 폭로하고 뭐 남현희 뒤통수를 때렸다 하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전청조의 진술만을 봤을 때는 사기 행각. 뭐 예를 들면은 뭐 경호원을 섭외를 하고 거짓 취재를 하고 혹은 뭐 거짓 기사를 내고 그러고서 그 돈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허위사실 얘기하고 돈을 받고 이런 일련의 사기죄의 정말 요건 사실에 있는 코어에 있는 사실관계 이 부분을 남현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건 없어. 그건 모르지. 아직까지 진술에 따른 우리가 언론에 드러난 진술을 보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는 남현이가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건 저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돈을 잃어가지고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받은 사람까지 쎄잡아서 고소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도 선물을 받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 안 받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희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핸드폰을 포렌식해 보면 분명히 공범인지 아닌지 공모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핸드폰 포렌식하면 공모에 관한 증거 나올 거다라는 추측인 거죠. 좋아. 나는 반대되네. 핸드폰 포렌식 하면 내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도 피의자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전청조하고 펜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현이보다 얼마나 좋아. 일론 머스크를 갖다 붙이는 게. 펜싱 왜 같이 가기로 했냐? 이거 가지고 속인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속인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 미국에 있을 텐데. 이상한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한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핸드폰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온다. 통화 녹음이라던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방향이 대폭 전환되거나 아니면 남현이가 처벌 안 받는 방향으로 보다 확보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영상을 다시 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전청조 씨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나은 거는 어쩌다가 그래도 또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수감이 돼도 서울구치소를 안 가고 동부치소 갔는지 이 겨울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렇지. 오늘부터 겨울인데 난방이 그래도 좀 되는 다행이다 이런 거지. 그때 그럼 전청조 씨 한번 접견 한번 가볼까? 수영번호 알아요? 네? 수영번호 알아요? 수영번호? 수영번호 알면 갈 수 있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전청조 씨를 한번 접견을. 근데 이 유명 스타기 때문에 우리가 접견 신청해도 안 만나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많은 변호인이 또 접견 신청할 수도 있어. 그럼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참 국정농단 이런 거 할 때 이제 구치소만 가면 셀럽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셀럽들 보면 거기에 이제 여기 수용번호가 적혀 있거든. 그걸 딱 보고 외워오면 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수용번호 적으면 신청이 돼. 그럼 막말로 이명박도 만날 수 있었다 얘기야. 아이, 그럼 하지 마. 접견하지 마. 일단 그냥. 그렇게까지 뭐 접견을 해? 나는 최순실도 봤거든. 그렇구나. 잘났다. 그래.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촬영할까요? 네. 네. 더 촬영하면 이제 피곤해져. 몇 분 촬영됐어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